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머스크 공직 퇴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여러 번 언급이 좀 되기도 했고 그러면서 한 번 테슬라가 좀 오름세를 보였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이 도지부 수장에서 물러난다라는 썰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그리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떤 의미로 좀 지니게 되는 걸까요? 이게 이제 나오고 나서 본인이 또 X에 아니라고 또 얘기도 그렇죠. 하고 막 그랬어요. 이게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특별 공직자는 130일 이후에 퇴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본인이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130일 특별 공직자는 자격 종료 시점에 맞춰서 자연스러운 전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자리에서는 물러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도지부 특별 공직자 그 자리에서는 물러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수장이라고 본인이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특별 공직자 자리 SGE라는 자리에서는 물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수장에서는 수준의 퇴임 예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퇴임할 것 같고요. 백악관 공식 입장은 이제 엄청난 성과를 달성한 후에 물러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다만 비공식 자문역에서는 뭐 잔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지만 아직도 뭐 트럼프가 할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다만 최근에 위스콘신 대법관 선거에서 일론 머스크가 많은 일을 했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쨌든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백악관 참모들하고의 어떤 머스크와 의사소통이 많이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패권 싸움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쨌든 위스콘신 선거에서 이 부분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독단적 업무 진행이라는 여기 불만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싸움에서 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책임을 지는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으면서 이 부분이 있고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비판, 법원 명령에 대한 어떤 무시 발언 등으로 정치적 부담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있고 이런 게 모든 게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치적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 갈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위스콘신 판사에 대한 선거 패배 이후에 머스크에 대한 정치적 민폐의 역할이 좀 부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모든 부분을 좀 가지고 어느 정도 약간 물러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트럼프에 대한 딜레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제 머스크 행보가 트럼프의 비판의 방패로 지켜주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정치적 역풍이 직접적으로 트럼프에 미칠 경우에 이제 제한의 좀 필요성의 인식이 있다 보니까 모든 거를 믿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좀 등에 짐을 지고 좀 약간 물러나는 약간 이런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있고 이제 행정성과 좀 피로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천 명의 연방의 어떤 공무원들을 감축하고 성과는 인정을 하지만 일부 부처에서는 예고 없이 이제 정치 시행을 하고 혼란과 이런 게 유발이 되고 펜타곤에 이제 중국 관련 기밀을 어쨌든 계획을 그러니까 공유를 한 후에 보도하고 트럼프의 일정선을 긋는 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선긋기를 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 좀 있어서 어쨌거나 이제 향후 일정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5월부터 6월까지 이제 SE 자격이 만료가 되면 백악관의 이제 전면적인 역할은 종료를 하고 트럼프는 이제 가능한 오랜 기간 함께 하고 싶지만 머스크의 기업 경영에 복귀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약간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머스크는 X를 통해서 페이크 뉴스다라는 트윗을 좀 남기기도 했었는데 일단 논란의 진실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퇴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자리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리더십이 어쨌든 민간으로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 내부나 아니면 거버넌스 모델에 있어서 변화를 좀 미치는 중대한 영향으로 좀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트럼프는 미국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건지 그리고 미국 정가에는 또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일은 하지 않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 하긴 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정책 정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책 정비가 좀 있을 것 같고 급진적으로 지금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정교함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머스크 중심에서 도지부가 급진적으로 개혁을 했다면 사실은 부처 장관에서 중심에서 체계적으로 약간 행정 개편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 테크에서 의존하는 공공 개입이 좀 있었다면 사실은 정통 관료의 어떤 중심에서 보수의 싱크탱크를 좀 활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출 메시지나 혼선을 계속 이제 머스크가 해왔다면 사실은 일관된 메시지 관리라든가 어쨌든 체계를 확립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중도층의 어떤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못 끌어왔는데 공화당의 통제력을 좀 회복하는 이런 것들의 전략을 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공화당 내 어떤 파워 게임의 구조종의 어떤 재조정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머스크의 이단화적인 영향력을 잠시 수용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약간 내치고 향후에는 정통 보수에 대한 어떤 본류라든가 맥코넬이 있습니다. 맥코넬 의원들 계가 좀 있는데 요 사람들하고 하원의 강경파들을 좀 받아들이면서 관계를 재정립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면서 엘리트의 보수층들과 민중 포퓰리즘을 이제 이중을 결합시키면서 이 부분의 불확실성을 좀 줄이면서 리스크를 좀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대선의 향후에 이제 총선들을 이제 전략을 다시 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확장성을 좀 늘리면서 이제 정책의 안정성을 좀 가능을 높이고 사실 기술과 산업의 일관성을 좀 확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부의 역할 대신 이제 민간 복귀를 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행정부와 결별하더라도 일단은 민관 협력과 관련해서는 계속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예상을 좀 해주셨습니다.